자, 일단 1번 맞춘 사람 괜찮아요? 2번 맞춘 사람 2번 괜찮아? 괜찮은? 아니야? 자, 가볍게만. 자, 2번은 일단 이제 극한이 나오면 꼴이 중요하고 값이 중요하다고 했어. 가조건에서 나와 있는 이 모양 자체는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fx, 이건 이제 최저차항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fx라고 하는 애가 x제곱을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만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저차항에 대한 정보가 있는 거고, 그래서 fx를 최고차 2분의 1 x 4제곱에 a, 여긴 모르니까 세제곱에, 그 다음에 4로 나왔으니까 4 x제곱, 이 정도까지 끌고 가서 식을 만들어서 a만 찾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해서 한 변식으로 하든지 이제 돌려버리면 되는 거고, 양의 실근의 개수를 따지는 거니까 뭐 이 정도만, 여기까지는 다 됐을래나? 마지막에 안 됐을 수도 있겠구나. 자, 여기에서 4x 제곱, 요걸 이제 풀어야 되는 거라 위쪽으로 넘어와서 8로 만들고 이제 x 제곱을 묶어볼게. 2분의 1 x 제곱을 묶어내면은 이게 2ax 더하기 16은요. 이거 이제 근을 갖는 거고, 이거는 양근 아니니까 날려버리고, 여기서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의 개수 한 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눈치를 딱 보면, 그러니까 이제 2차 함수로 나오면은 이제 이게 개수가 중요한 상황이 되잖아. 여기가 이제 16이 나왔으니까 이게 두 근의 곱이란 말이야. 그럼 이제 둘 다 양근이든지 아니면 둘 다 음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둘 다 양근인데 말이 안 되지. 여기서 양근이 하나가 나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중근으로 근 하나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A가 중근 마이너스 4가 돼서 이렇게 들어가면 뭐 해결이 돼요. 그래서 1학년 과정이 이렇게 이제 슬쩍 들어가면서 뭐지? 하면서 약간 딜레이를 만들어내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3번 맞춘 사람. 이게 3번이 이게 트릭을 하나 넣어가지고, 이게 삼각형이 사각형이지, ACBD로 돼 있잖아. ACBD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한 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얘는 사각형 ABCD야. 아니면은 ADCB 이렇게 읽어. 이렇게 방향을 돌든지 이렇게 방향을 돌든지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요게 이제 힌트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만약에 8의 x, 그러니까 y는 2의 3x니까 8의 x랑 2x 요 관계에 있어서 요 위에 있는 2의 8x에 있는 얘가 더 빨리 올라가니까 여기를 뭐 대충 a로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를 b라고 했어. 그 다음에 2x는 뭐 천천히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cd, 여기 cd를 만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d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이 상황에서는 삼각형 ABDC가 돼. 그러니까 ACBD가 아니야. ACDB 이것도 안 되고, 이렇게 이제 배열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배열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8x가 좀 빨리 올라가니까 이렇게 올리고, 좀 말이 안 되는데 한 이 정도 아까 이렇게 8x 2x가 돼서 대충 한 이 정도 이런 느낌으로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8의 x 위에 여기 a, 그 다음에 c를 집어넣고 여기 b, d를 집어넣으면은 a, 이거 말이 안 되는데 acb, 잠깐만, a, 미쳤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여기가 b지. 8의 x 위에 a, b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cd. 그래서 acbd 이런 식으로 가야 돼. 그래서 이게 크로스가 돼야 되는 상황을 숨겨둔 겁니다. 여기 은근히 이제 기초 영역이라서 어려울 수 있어. 여기 그래서 트릭이 하나 들어가서 여기서 요걸 못 뚫어내면은 문제가 안 풀리죠. 자, 하여튼 이러고 나면은 이제 이 상황만 찾아내면은 이게 이제 평행사변형이 되니까 어쨌든 평행사변형 표시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좌표선 설정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들어가든 뭐 이거 상관없어요. 이게 A를 뭐 기준으로 가지 뭐. 이걸 T로 놓고 8의 X라고 하면은 그냥 다시 2로 바꿉시다. 3T 이렇게 할게요. 어차피 방정식을 또 한번 또 풀어내야 돼갖고, 그럼 자동적으로 C의
좌표가 여기 y좌표가 2에 3t가 되니까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3t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 뭐 어쨌든 요 a가 잡히면은 c가 잡히고 그럼 b나 여기는 또 모르네. 그럼 b 정도를 문자를 뭐 하나 세워놓죠 뭐 s에 2에 3s 이렇게 놓으면은 d라고 하는 애도 이제 높이가 2에 3s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3 여기 방정식을 풀어내면은 여기 3s가 되죠. 자 이제 관계식을 잡아내면 됩니다. s랑 t의 관계식을 찾아내면 되고 평행사변형이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당연히 같을 것이고 그럼 여기서 뭐 t 빼기 3t 그러면 절대값으로 할게요. t 빼기 3t에 대한 길이가 여기 3s에서 s를 뺀 거랑 같다. 뭐 요걸 이제 해결하면은 t랑 s가 같거나 아니면 t가 마이너스 s가 같거나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모순이 생기니까 t랑 s가 같아지면은 뭐 잠깐만 이게 돼도 되나? t랑 s가 여기에서 t랑 s가 대소관계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조건이 두 대각선의 교점의 y좌표가 두 대각선의 이 교점의 y좌표가 요놈이 뭐야? y좌표가 8분의 17. y좌표를 일단 1번이라고 할게. 두 번째 조건으로 가면 교점의 중점으로 가보시죠. y좌표의 가운데 그러니까 얘랑 얘 y좌표의 가운데니까 8의 t라고 쓸게요. 또 여기는 또 8의 s 얘가 8분의 17대 얘랑 얘의 관계가 마이너스가 들어가니까 뭐 마이너스 s라고 이렇게 써도 돼. 그러니까 역수 두 개를 역수인 이제 두 숫자를 더해서 4분의 17을 만드는 거는 4랑 4분의 1. 요거는 이제 수능에 많이 나오던 구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냥 살짝 잘 찍으시면 됩니다. 그럼 별거 없어요. 자, 어쨌든 뭐 요게 어려운 부분이야. 이게 이제 넘어가기 힘든. 도형에 있어서 어쨌든 읽는 순서가 중요한 기초 영역이 있습니다. 자, 됐고 나머지 뭐 계산이랑 4번은 어때? 4번은 괜찮아? 맞춘 사람? 다 괜찮아? 자, 뭐 이거는 4번은 뭐 한 3줄 만에 답이 나왔으면 잘한 거고 식 만드는 것도 어렵진 않죠. 자, 5번 맞춘 사람. 5번 설명해볼게. 자, 일단 두 개의 원이 있고 우리가 도형이 나오면 이 공통 영역을 계속 생각을 해야 돼. 자, A와 B가 공통 영역입니다. 공통 영역을 당연히 건드려야 되고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C, 여기가 D. 자, 반지름의 길이가 R로 똑같아요. 얘도 R이고 얘도 R이야. 자, 그 다음에 교점 AB. 그 다음에 길이가 AB가 2. 그 다음에 AC가 3. 자, 일단은 뭐 공통 영역 AP 요거부터 털어봅시다. 얘에 대해서 이 길이에 걸려있는 값은 여기 C. 당연히 요 값과 오른쪽 부분에서 같은 현에 대해서 들어간 거니까 얘가 길이가 당연히 같을 거고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여기도 3이 돼. 3이 되고 그 다음에 조건이 나오는 게 나 조건에서 sin BAC BAC면 이쪽 값이지. 이쪽 값과 그 다음에 BAD 여기가에 대한 비율이 2대 1이다. 당연히 사인 법칙을 쓸 겁니다. 그 왼쪽에서 사인 법칙을 쓰면 사인에 여기 뭐 알파 베타 할게요. 알파분의 사인 알파분의 BC로 가는 거지. BC라고 하는 애가 이 R인데 이건 왼쪽에 있는 원에 대해서 쓴 거고 오른쪽 원에 대해서 똑같이 왜 저번에 반지름이 같으니까 이거 공유해서 다시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사인 베타분의 BD 이렇게 해버리면 얘랑 어쨌든 얘의 비율이 2대 1이니까 이 길이에 대한 비율로 나오는 거지. 이 길이에 대한 비율을
그냥 뭐 편하게 갑시다. 여기를 뭐 2x로 놓고 여기를 x로 놔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뭐 당연히 뭐 수선의 발 이 정도 생각하면은 좀 편할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여기 있는 게 합쳐서 3x인데 여기까지가 2분의 3x잖아. 이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제 코사인 값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된단 말이야. 이 코사인에 대한 정보, 이거를 이제 해설을 내가 이제 써놓은 게 있으니까, 자, 그래서 코사인을 굳이 쓴다면은 ACB가 되겠죠. ACB에 대한 부분이 3분의 2분의 3x. 뭐 이거는 정리하면 뭐 2분의 x가 되는 거고. 자, 여기다가 이제 관계식을 이제 마지막에 어떤 걸 이제 쓰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나는 이쪽을 잡은 거고, 직각삼각형이고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성질을 하나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더 풀이를 해버리면 이제 이게 연립돼서 풀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뭐 여기 3, 2x, 여기 2, 이 삼각형에 대한 코사인 값을 이용해서 코사인 제2법칙을 이용해서 연립을 하면 되겠지. 코사인 ACB, 뭐 얘네들을 뭐 세타라고 한다면 코사인 제2법칙을 이용해서 4라고 하는 데를 요거 제곱에 뭐 그냥 쓰기만 할게. 2x의 제곱 2 곱하기 3 곱하기 2x의 코사인 세타, 뭐 얘를 이용을 하면 어쨌든 이렇게 집어넣어서 연립하시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나머지는 그냥 순수한 계산이고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이쪽으로 들어가도 되고, 이거는 이제 뭐 하기 나름일 것 같아. 뭐 각에 대해서 다른 하나를 이제 또 찾아라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공통각이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을 했는데, 나는 뭐 이렇게 안 했는데 그럼 여기를 세타로 놓고 여기를 파이 빼기 세타로 이제 들어가는 방법도 많이 있어. 이쪽에서 코사인 제2법칙 한번 쓰고 이쪽에서 코사인 제2법칙 한번 쓰면은 이게 연립이 돼서 풀리게 돼. 뭐 어떤 걸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풀이는 뭐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합시다. 자, 6번 맞춘 사람. 오, 그래도 있네. 자, 좀 어려운데. 뭐 이 정도면 거의 그냥 22번 급이야. 그래서 시도를 해보시고 뭐 못 풀어도 이제 공부하면 됩니다. 자, 최고 창의 개수가 5인 4차함수예요. 5x의 4제곱. x는 0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대. 그럼 이제 gx라고 하는 애가 x 더하기 fx. 당연히 얘가 미분 불가능한 점은 이쪽에서 나오는 거잖아. 이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x는 fx가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럼 이제 요 놈이 문제가 되는 게 x는 0에서 어떤 걸로 해석을 해? 이게 근으로 해석하죠. 근으로 해석합니다. 자, 그럼 쉽게 보면 절대값 fx가 이렇게 보면은 얘가 x는 0에서 미분이 안 된대 라고 한다면, 이게 fx가 x는 0에서 근을 한 개를 가져야 돼. 2개 가져도 안 되고 3개 가져도 안 되고 한 개만 가져야 되지. 마찬가지로 여기 속에 있는 게 0인, 여기 속에 있는 게 0인 상황에 근이 이놈이 한 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값은 근이라고 한 게 이게 0인 거, 이게 0인 것에 근의 개수만 따지면 돼. 근이 한 개냐, 2개냐, 3개냐, 이것만 따지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 fx랑 x는 한 점에서 0에서 뚫고 지나가는 상황이 돼.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제 요 y는 x라고 하는 데가 있을 거고, fx는 0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될까? 이제 그걸 따져줘야 돼요. 자, 여기 4차 함수랑 x의 관계인데, 4차 함수랑 x의 관계가 이렇게 한 점에서 뚫고 가면은 여기서 튕겨도 여기서 한 점이 또 생기잖아. 그러니까 x는 0에서만 미분이 가능하려면 이렇게 여기에서 중근짜리가 나오면 안 되고 3중근이 이렇게 무조건 떠야 돼. 어쩔 수 없이 3중근이 떠야 여기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x는 fx의 관계에 있어서 4차 함수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무조건 한 점은 이렇게 되고 또 한 점이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4차 함수의 이제 근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근이 이렇게 단독적으로 실근 하나만 생길 수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4차 함수랑
x 4차 함수의 근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이제 이렇게 보는 거지. 4차 함수가 이렇게 근을 하나를 갖고 여기서 근이 안 생길 수 있냐?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야. 그 4차 함수에 대해서 무조건 근이 한 개일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길게 0인 상황이 되는 거니까 미분이 가능 상황이 돼서 안 되고, 근이 2개일 수도 있고 4차 함수가 근이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근이 여기서 뚫고 지나간다면 나머지 근은 허근이 생길 수가 없으니까, 허근이 생길 수 없어서 여기서 이렇게 뚫고 지나가도 문제고, 이렇게 돼도 안 되고, 중근이 돼도 안 되고, 3중근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식에 대해서 이제 식을 어쨌든 세우면 fx라고 하는 애랑 x랑의 관계죠. 그 다음에 5에 대해서 x, 0에서는 근을 하나로 갖고 나머지 근은 이제 3중근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그냥 3중근 처리를 해요. 자, 이런 상황이 됐어. 근데 밑에서 보니까 이게 0에서 x까지 이게 모양이 이상한 애가 나왔지. 여기서 이제 좀 당황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식을 만들어주면 돼. 이 모양 자체가 중요한 거야. 이거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은 요 놈인데 이 식에서 g 빼기 2f를 만들어주면 되죠. 마이너스 2f를 만들어주면 되죠. 그럼 여기에서 g 빼기 2,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랬더니 이 모양이 좀 이쁘게 나와요. 같은 구조. 그럼 쟤를 이제 다시 써볼게. gx 빼기 2fx라고 하는 애는 x랑 fx의 대소 관계에 따라서 x가 fx보다 크면 양수로 나오면, 그러니까 x가 fx보다 등호는 뭐 여기 넣어도 되고 뭐 밑에 넣어도 되고 상관없어. 이렇게 되면은 2배 x 빼기 fx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0이 나와. 0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이렇게 된 상황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걸 이제 적분을 해서 16이 나와줘야 되고, 이게 16으로 고정이 되는 이 값이 x는 k. 이게 뭔가 특이한 점이 되겠지.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쨌든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뭐 그리는 방법도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요 그래프 자체를 그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통째로 그립시다. 자, 이걸 통째로 그리면 이제 근이 여기 이렇게 된 상황이 x 빼기 fx라서, fx 빼기 x면은 그래도 좀 나은데 이걸 뒤집어 그려야 되겠네. 일단 이걸 해볼게. 여기 있는 그림을 기준으로 해서 요게 우리가 먼저 그린 거니까 이렇게 먼저 해봅시다. 0에 대해서 잠깐만 답이 아닌 걸 먼저 할게. 여기를 0으로 잡고 여기를 별로 잡고 y는 x가 되고 여기서 하나 근, 여기서 3중근 이렇게 되는 애를 먼저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요거랑 그 다음에 fx 이렇게 된 거. x 빼기 fx를 빼기 함수 구조로 그려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fx를 뺀 거니까, 여기서 뺀 거니까 x에서 fx를 뺀 거면 이렇게 반대로 이제 그려질 거고, 이걸 이제 2배를 해줘야 돼. 2fx라서 뭐 2배를 해주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놈이 x가 fx보다 큰 거, 그러니까 x 빼기 fx가 이렇게 양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양수가 되는 부분에서는 2배를 그리는 거고, 이렇게 그리는 거고, 음수가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0으로 만들면 이렇게 여기고 여기가 별이 돼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적분을 0에서부터 x가 이제 음수도 되고 양수도 되는데 이게 16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돼. 이 상황에 대해서 얘를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이거를 이제 두 가지 다 보여줄게. 그냥 이 상태로 적분을 해봅시다. 적분을 해요. 얘를, 이 함수를 적분하는 거야. 이게 지금 g x 빼기 2 fx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 상태를 적분하면 뭐 적당하게 이 면적만큼 올라가고 이렇게 다시 상수 형태가 되겠죠. 근데 여기가 0이야. 0이야. 요 함수가 저 적분 함수인 겁니다. 요 함수. 이게 16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16이 되는 잠깐만 뭐가 좀 이상한데? 0에서 여기가 x축이 되면 안 되지. 미쳤지? 이게 이 함수가 여기다 0 집어넣으면 0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x축이 돼요. 이렇게 여기가 x축이 되니까 이 함수 값은 이제 마이너스 값으로 마이너스 16은 가능해도 플러스 16은 될 수가 없어. 이 이유는 0이 되니까.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이걸 이제 바꿔줍니다. 여길 0으로 이 그림을 완전 다시 다 그려야 되네. 이쪽에다 다시 합시다. 이렇게 해서 헷갈려라. 여기가 0, 여기 되고 뚫고 지나가고 3중근이 되는 이런 상태. 그래서 2배를 해서 2배 그냥 했다고 치고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별이 0보다 큰 쪽. 그럼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서 다시 얘를 적분을 하면 여기서 이만큼이 올라와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고 0에서 이 함수는 x축이 결정이 되고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그럼 이만큼을 k라고 세팅을 하면 이 높이가 하필 16이 되도록 딱 맞추면 x가 k보다 큰 쪽에서 16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면적이 16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 면적을. 그래서 4차함수 면적 공식을 뭐 알고 있으면은 이용하면 좋고 모르면 그냥 적분을 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뭐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x 빼기 fx를 아니다. 이게 조금 더 이거 하고 나니까 이게 훨씬 더 쉽네. 일단 뭐 이렇게 갑시다. 면적만 구해볼게 이제. 그래서 4차함수의 면적 공식은 이런 거 면적 공식은 2개가 있어. 이렇게 된 알파 베타에 대한 면적 공식이 있고 이렇게 된 면적 공식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면적 공식이나 뭐 기울기나 뭐 다항함수는 다 여기 간격에 따른 공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4차함수를 적분하면 이게 5승이 되고 여기가 5팩토리얼로 밑으로 깔리고 이게 근의 개수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얘는 5팩토리얼 밑에 깔리고 얘는 3팩토리얼 이런 면적 공식이 이런 게 있어요. 4차함수까지는 면적 공식이 뭐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수능에 난 뭐 한 5개도 안 돼 사실은. 3차함수는 많이 나왔고 알아놓으면은 편하게 계산이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격을 집어넣으면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 간격이 별이니까 어쨌든 얘에다가 최고차의 개수 5를 빼먹었네. 여기 최고차의 개수 있었는데 이게 16이 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없어지면서 4가 하나 살아났고 4가 넘어가면서 요놈의 2에 5승이 돼서 요놈이 K이자 별이 돼서 이게 2가 돼요. 그래서 F4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됩니다. F4의 값은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지. 답이 맞나? 맞으면 계산 안 해갖고 F4에 숫자가 이렇게 나와. 4를 집어넣으면 2의 세제곱 20에다가 8 160에 4 164가 나오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이 모양을 뜯어 고치는 과정은 수능에서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실제로 이제 요거보다 훨씬 어려운 구조로 빼기 함수 구조로 초월 함수 쪽에서 나온 적이 있어. 이런 형태는 많이 나오는 스타일입니다. 자 됐고 넘어갑시다. 7번 어때? 7번 맞춘 사람. 이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자, 빼봅시다. 7번. 함수 선택형 문제예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그 함수가 연속. 자, 밑에 뭐 나와 있는 식 자체는 f'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빼기 4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까? x제곱 빼기 4면
자,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2차 함수죠. 2차 함수를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2 x 더하기 2면은 요 점을 지나가면서 이것도 방정식 풀어야 되네.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4랑 그 다음에 x 더하기 2에 대한 방정식을 풀면 x 제곱 빼기 x 빼기 2 그러면 1, 2에 뭐가 좀 이상한데? 4에 빼기 4 더하기 2. 잠깐만, x 더하기 2랑 뭔가 좀 이상한데? 더하기 4. 내가 지금 이상한 짓을 한 건가? 이게 넘어가면 빼기 2고 이게 더하기구나. 그러면 1이지 1. 1, 2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가 1이라는 얘기죠. 1. 자, 이 함수가 이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데 도함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를 타고 오다가 얘로 갈아탈 수도 있고 이거 만나는 점 도함수가 연속이다라고 했으니까 f 프라임 입장에서는 이제 개형이 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죠. 이쪽에서 2개 선택하고 가운데서 2개 선택하고 요 오른쪽에서 2개를 선택을 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f에 일단 마이너스 2가 0이래. 여기가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를 0을 기준으로 이렇게 딱 잡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6배에 f 2 더하기 f의 마이너스 4의 최소를 구해야 돼요. 최소가 되려면 함수가 천천히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에서 얘를 2차 함수를 선택하면 빨리 올라갈 거고 얘를 선택하는 게 좋겠지. 이걸 선택을 하다가 그 다음에 직선보다는 이제 2차 함수가 작아졌으니까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해야 일단 이제 2라고 하는 애를 최소로 만들 수가 있는 거지. 대충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2차 함수 형태로 얘가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기울기가 뭐 점점점 줄어드는 상황이 되니까 여기서 기울기 0되고 대충 이런 느낌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음수로 됐으니까 감소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대해서는 얘를 선택해야 이제 천천히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이 면적만큼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면적을 구해주면 될 거야. 첫 번째 뭐 직접 해도 좋고 아니면은 이 정도는 삼각형에다가 이제 이차함수를 붙인 걸로 계산을 해도 되지. 이렇게 잘라갖고 이렇게 해서 삼각형 면적에다가 이차함수 면적 공식을 이용하면 좋겠죠. 높이가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여기 3이니까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에다가 여기 이차함수 이만큼 때문에 최고차항이 좀 1에다가 1의 세제곱 해버리면 얘는 6분의 3 더하기 1이니까 이거 좀 이상한데 최고차항의 개수 1, 3 밑변이 2고 높이가 3 미쳤어요. 이게 4지 미쳤어요. 여기가 4 곱하기 3이 되지 맞지? 간격이 4. 그러면 6에다가 66에 36, 66에 37 되겠네. 자, 일단 F2의 값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나눠지면 37 모양을 만들어낸 거고.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얘를 선택할래? 얘를 선택할래? 이거야. 이게 최소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감소 구간이에요. 감소 구간. 감소를 해야 되는데 얘는 천천히 감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하면은 뭐 대충 이런 정도 느낌으로 감소를 하는 거고 얘를 만약에 선택했다고 한다면은 얘는 빠르게 감소하는 거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소값을 만들어야 되니까 f의 마이너스를 하려면 얘를 선택을 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직선에 대한 여기 면적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에 대해서 2에 대해서 이 기울기가 1이니까 어쨌든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 그러면 여기 높이가 2가 나오겠네. 이쯤 돼서 높이가 면적이 2가 나와요. 자,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함수의 최종 선택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함수 선택형은 어쨌든 수능에서 많이 이제 최근 5년에 이제 많이 등장을 했고 작년만 안 나와서 이제 뭐 이게 안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올해는 또 갑자기 나올 수도 있는 거라서 꼭 해놔야 됩니다. 자, 8번 맞춘 사람. 이게 8번이 이게 잘못 풀면 낚여갖고 이상한 답이 나오지. 자, 8번 해봅시다. 수열에 대해서 자, 일단 홀수항이 들어갔지. 그 다음에 짝수항. 이게 수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밑에 이제 SM 이렇게 되어 있고 S에 EN도 있고 이래. 이게 짝콜이 분리가 되어 있어. 수능에서 SN을 만들려면 이걸 합쳐줘야 되거든. 분리되어 있으면 합쳐주고, 그리고 합쳐져 있으면 분리를 해주는 게 이제 수능에서 기본이야. 그래서 일단 얘를 합쳐주는 걸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두 개를 합쳐서 A의 2n 빼기 1에 A의 2n이라고 하니까 AN에다가 3n, 뭐가 좀 이상한데? 이게 N이구나. 2n 빼기 5 이렇게 된 애를 시그마를 만들면 일단 S의 2n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n까지를 만들면 요만큼이 이제 SN이 돼. S의 2n이 돼. 이렇게 됐더니 이게 SN이잖아. SN. 근데 이제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게 S2n 빼기 SN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벌써 만들어졌어, 모양이. 이제 여기 시그마에 2n 빼기 5 이것만 이제 계산을 하면 되죠. n까지. 요거 계산은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제 뭐 공식을 써도 되고 뭘 써도 상관없어. 등차수열로 봐도 되고, 시그마 공식을 쓰면은 요건 n에 n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5n이 되고, 뭐 계산을 하시면 이거는 n 빼기 4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걸 다시 또 시그마를 해야 돼. 시그마를 n까지를 해서 여기까지가 양수를 만들어야 되네.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자, 이게 지금 요거에 대한 이제 항으로 이렇게 빼기가 이렇게 되지. 그거에 대한 또 합을 또 이제 작업을 한 거야. 그럼 얘는 이차함수로 그냥 해석하는 게 좋겠죠. 0과 4 이차함수 정도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뭐 사실 해석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서 들어가는 것보다 뭐 숫자가 뭐 많이 엄청 크지는 않을 것 같아서 여기다 1, 2, 3, 4, 5, 6 이 정도 한번 넣을게요. 1을 집어넣으면 일단 마이너스 3, 2를 집어넣으면 2 곱하기 마이너스 4, 여기 대칭성 때문에 이거 마이너스 3, 여기다가 5를 집어넣으면은 5 곱하기 1 돼서 5가 되지. 부피가 5. 여기다 6 정도 집어넣으면은 6, 2, 12. 근데 이거에 이제 합에 대한 양수를 따지는 거니까 한번 쫓아가면서 해봅시다. 마이너스 3이 처음에 더해질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항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합쳐지면 마이너스 7, 여기 딱 합쳐지면은 마이너스 3 되고 마이너스 10이 되고, 여기 이제 0이야. 그 마이너스 10이 한 번 또 됐다가, 여기서 5가 더해지면 마이너스 5가 됐다가, 여기서 12를 더해주면 플러스 7 이렇게 되죠. 1, 2, 3, 4, 5, 6, 여섯 번째 항 이렇게 봐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대충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작업을 한 거고, 이거를 이제 문자화해서 이제 계산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닌데 좀 귀찮은 영역이 있으니까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